힘들면 개인회생 하라고요? 아, 그거 하면 신용불량자 되는 거 아니에요? 신용불량자 되면 인생 끝난 거 아닌가?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망한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 진짜일까요? 개인회생엔 단점이 없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이 제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이 정도면 혜자급이라고까지 말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에 대해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점 4가지, 그게 왜 단점이 아닐 수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1. 신용불량 된다는 말 사실일까? 자,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거죠. 개인회생하면 신용불량자 된다. 자, 이건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에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KCB, NIC 같은 신용평가사에 관련 정보가 등록돼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연체가 쌓여있고 이자도 감당 안 되는 상태라면 지금도 신용등급 낮고 금융거래 힘든 건 똑같지 않나요? 오히려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탕감받고 3년에서 5년 꾸준히 변제하면 그게 다시 신용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돼요. 일부 카드사, 금융사는 변제 1, 2년 차부터 소액 신용카드나 대출 상품을 다시 허용하는 사례도 있어요. 신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변제금 때문에 생활 못한다. 진짜일까? 두 번째는 이겁니다. 매달 변제금이 너무 부담돼서 생활 자체가 힘들어진다. 이 얘기도 많이들 하시는데 개인회생은 최소 생계비를 남겨주고 나머지를 납부하는 구조예요. 즉 내가 월 250만 원을 벌면 법원이 보통 100만 원 이상은 생활비로 인정해주고 그 외의 금액에서 일부만 납부하게 돼요. 게다가 갑자기 소득이 줄거나 실직하게 되면 법원에 변제금 조정을 신청해서 금액을 낮출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납입을 유예받는 제도도 있어요. 즉 생활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생활을 유지하면서 갚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는 점에서 사실상 이건 단점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상환 방식이에요. 3. 재산 다 털린다. 는 건 오해입니다. 개인회생하면 재산 다 뺏긴다더라. 이건 거의 괴담 수준이에요. 개인회생은 채무자 중심의 제도입니다. 파산처럼 집이나 자동차를 바로 처분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보유 재산을 그대로 두고 상환만 꾸준히 하라는 구조예요. 물론 고가의 부동산이나 고급 차량, 고액 예금이 있으면 일부 변제금 산정에 반영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의 재산은 보유하면서도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재산을 숨기지만 않으면 절대 불이익 없어요. 이건 벌점이 아니라 정직성이 기준이 되는 제도예요. 4. 직업 제약 있다는 말 대부분 해당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가끔 들립니다. 개인회생하면 공무원 못 된다, 자격증 제한된다. 이건요, 극히 일부 직업에 한정된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변호사, 회계사 같은 특정 전문직은 윤리 문제나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 직장인,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파산은 제약이 있지만 개인회생은 제한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요. 실제로 회생 절차 중에 합격해서 임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결론은 대부분의 사람에겐 전혀 해당 없는 이야기고 해당된다고 해도 대부분 일시적인 제한일 뿐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새 출발을 위한 제도입니다. 신용 떨어진다. 어차피 지금도 낮은 상태. 생활비 부족하다. 최소 생계비 보장. 재산 몰수? 숨기지만 않으면 괜찮다. 직업 제한? 대부분 사람은 전혀 해당 없음. 오히려 이 제도 덕분에 수천만 원의 빚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힘든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겁내지 말고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제대로 알고 쓰면 단점은 거의 없고 기회만 남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